안녕하십니까, 쾌남입니다. 이 정비 기능사 쪽으로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최근에 다시 도로교통법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제가 복귀를 하긴 했는데, 제 강의를 기다려 주셨을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 문제풀이를 바로바로 해드렸어야 되는데 개념 설명까지만 2단원 저 두 번째 파트, 아, 그 개념 설명까지는 해드렸었는데 이 문제풀이를 못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저도 이제 맛배기로, 저 약간의 몸풀기라고 하죠. 다시 이제 복귀한 만큼 이제 열정과 제 이제 온 마음을 바쳐서 다시 강의를 할 거지만, 이제 한번 저도 이제 느낌을 좀 살려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6문제만 우선 문제를 풀면서 이제 다시 워밍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맛배기 타임 이렇게 가고, 이제 조금 더 계산 문제나 이런 거, 제가 계산이 상당히 강해요. 이제 미리 말씀을 못 드렸을 수도 있지만 제 계산 문제만큼은 완전 확실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 설명 같은 경우도 뭐 잘해요. 잘하는데 이제 제가 개념 설명할 때 약간 어버버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계산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끝장난다는 거, 그것만 제가 이제 포인트로 설명드리면서 이제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내연기관에서 오버스퀘어 기간의 장점이 아닌 것은. 오버스퀘어가 뭔지 우선 알아야 돼요. 그죠? 오버스퀘어가 뭘까요? 이건 단행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우선은 요거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실린더, 이 반경이라고 하죠. 직경. 그림을 하나 여기서 그릴게요. 그림은 저질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내려야 되고, 여기를 행정 길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실린더 직경이에요. 실린더 직경. 실린더 직경. 이렇게 놨을 때 이 실린더 직경과 행정 길이를 같게 설계를 해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방형 엔진 또는 스퀘어 엔진이라고 해요. 원래 오버스퀘어 기간을 설명드릴 건데 이거에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한 번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게 실린더 직경이랑 행정 길이가 같으면 이 정방형 엔진 또는 스퀘어 엔진이라고 하고요. 이 직경을 크게 해요. 대신 이제 행정 길이를 줄인다는 거죠. 그러면 단행정 기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오버스퀘어 엔진이라고 해서 단행정 기간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반대로 직경을 작게 하고 행정 길이를 길게 해요. 그럼 장행정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단행정 기간의 특징이 우선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낮춰주면서 엔진의 최대 회전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이제 문제를 갈게요. 기관의 높이를 낮게 설계할 수 있다. 낮게 설계할 수 있다. 기관의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흡배기 밸브의 지름을 크게 하여 효율을 증대할 수 있다. 피스톤이 과열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뭘까요? 답은 라입니다. 아시겠죠? 이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장단점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피스톤 평균 속도를 높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회전수를 높일 수 있어 이 출력을 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흡배기 밸브의 지름을 크게 할 수가 있어서 이 최적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경에 비해 행정이 작기 때문에 기관의 높이를 낮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내경이 커서 이 피스톤이 과열되기가 쉬워요. 베어링 하중이 증가해요. 이건 단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라예요. 피스톤이 과열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경이 커서요. 이 피스톤이 과열되기 쉽고 베어링 하중이 증가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높이는 낮아지나 이 길이가 길어져요. 이것도 단점 중에 하나예요. 기관의 높이는 낮아져요. 그건 좋죠. 근데 길이가 길어진다는 거.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알아두시면 장단점. 시험은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거. 돼지꼬리 땡땡 잘 알아두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2번 가겠습니다. 이 실린더 헤드 볼트를 풀 때 순서로 올바른 것은, 이거 그냥 외우셔도 돼요. 외우셔도 돼요. 이거 무조건 뭐다? 바깥쪽에서 가운데 쪽으로 가는 거예요. 헤드 볼트를 풀 때는요, 이 바깥쪽에서 가운데 쪽으로 가야 돼요. 바깥가운데 이렇게, 알았죠? 바깥쪽, 뭐 이게 항상 억지로 제가 하잖아요. 바깥쪽이라고 하지만 바깥가운데, 너무 억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랜만에 제 복귀해서 이쪽 정비기능사로 복귀해서 감이 떨어졌나봐. 그래도 기다려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실린더 헤드 볼트를 풀 때는 이 바깥쪽에서 가운데 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번 문제 끝났어요. 3번 밸브 스프링 서징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게 필요 없고요. 이 밸브 스프링 서징 현상이 무엇인지, 이 방지하는 방법도 그렇지만 알아야 되지만 이 서징 현상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서징 현상 뭘까요? 한번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간단하게.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원리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캠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이 캠의 회전에 의해서 이 밸브를 작동을 시키게 되면요, 이 밸브 이 스프링이 압축이 돼요. 근데 그때 이 엔진의 일정 속도 이 영역 이상에서는 이 밸브 스프링 전체가 일정하게 압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스프링의 피치가 일부는 압축되고 일부는 압축이 아니죠. 압축이 반대는 인장이니까 피치가 일부는 압축이 되고 일부는 인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압축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압축이 이렇게 누르는 거, 이 줄어드는 거, 인장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부는 줄어들고 일부는 늘어난다는 뜻인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엔진이 고속으로 회전을 할 때 이 밸브의 이 작동 횟수와 밸브 스프링의 고유 이 진동수가 공진하면서 이 밸브 스프링이 이 캠의 작동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진동을 일으켜요. 진동. 알겠죠? 다시 한번. 이 엔진이 고속 회전을 하는데 이 밸브의 작동 횟수랑 밸브 스프링의 그 고유 진동수가 공진을 해요. 공진하면서 이 밸브 스프링이 캠의 이 작동과는 상관없이 진동을 일으키는 현상을 서징이라고 해요. 서징 현상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이 방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한번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 서징 현상이 이게 발생을 하면,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발생을 하면요, 이 밸브의 개폐가 불량해져요. 개폐라는 거는 열 개, 닫을 패자에서 열리고 닫는 게 불량해지고, 이 스프링의 큰 압축력과 이 변형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심할 경우는 이제 이게 파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서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 밸브 스프링의 고유 진동수를 크게 이 가번 맞아 틀려. 그러면 가 맞아 틀려요. 맞습니다. 가는.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이 부동 피치 스프링 또는 이 고유 진동수가 다른 이중 스프링 아니면 이 원추형 스프링 등을 사용해요. 알겠죠? 이 부동 피치 스프링 또는 이 고유 진동수가 다른 이중 스프링, 원추형 스프링 등을 사용해주면 돼요. 나도 맞단 말이에요. 다도 맞고요. 그죠? 그럼 뭐만 안 했어요, 지금? 라만 없죠, 그죠? 그래서 답은 라가 됩니다. 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징 현상이 어떤 거다? 그래서 서징 현상을 방지하려면, 이 서징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방지하는 방법 3가지,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이 서징 현상 가지고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4번. 이 4번 문제는 제가 정말 많이 강조했었어요. 이 설명드릴 때. 이 피스톨 링의 3대 작용.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3대 작용이 무엇이다 라는 걸 정말 많이 강조했죠. 뭐예요? 기밀 유지, 열 전도, 오일 제거. 오일 제어입니다. 알겠죠? 기밀 유지, 열 전도, 오일 제어. 3개가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라네요. 랄랄라입니다. 랄랄라. 피스톨링의 3대 작용이 무엇이다? 이 기밀 유지, 오일 제어, 열 전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3개, 기밀 유지, 오일 제어, 열 전도. 이렇게 3개 된다는 거. 이 라 부분에 요거는 또 다른 내용, 이 오일 청정이라고 돼 있지만 다른 예시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요거는 디테일하게 아주 제대로 외워줘야 돼요. 기밀 유지가 돼야 되고요. 오일 제어가 돼야 되고요. 열 전도도 돼야 된다는 거. 이 피스톨링의 3대 작용. 이 정확히 제대로 진짜 정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4번 이렇게 넘어갈게요. 5번 남았습니다. 5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이 피스톨링 한 개의 마찰력 0.25 킬로그램 중인 경우 4실린더, 실린더 4실린더 기관에서 피스톨 한 개당 링의 수가 4개라면 손실마력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손실마력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맨 앞에 찾아봐야 돼요. 왜 그러냐? 제가 예전에 마찰마력이라고 번외로, 원래 제가 책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번외로 잘 안 나오지만 한번 알아두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이 마찰마력 또는 여기서 손실마력 똑같은 거예요. 손실과 마찰은 똑같습니다. 마찰이 생기니까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찰마력, 원래는 지시마력 빼기 제동마력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다른 마력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마찰마력 자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찰마력은 어떻게 한다? 75 들어가야 돼요. 이거 75. 그리고 총 마찰력 곱하기 피스톤 평균 속도. 아시겠습니까? 이 손실마력이라고도 하고 이 마찰마력이라고도 하는 요 놈은 75분의 총 마찰력 곱하기 피스톤 평균 온도. 평균 속도. 온도가 아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볼게요. 75 그대로 들어가고요. 이 총 마찰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총 마찰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0.25 마찰력 있습니다. 한 개의 마찰력이 0.25란 말입니다. 한 개의 마찰력. 근데 이게 몇 개 있어요? 사실 실린더가 4개가 있어. 그런데 피스톤 한 개당 링수가 또 4개야. 그러니까 피스톤 링 이해시켜 드릴게요. 피스톤 링 한 개가 있어요. 한 개 마찰력 0.25야. 한 개가 마찰력 0.25인데 얘가 링이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어. 이게 한 실린더가 있다 치면 이게 4실린더죠? 실린더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0.25 곱하기 아까 링수 몇 개?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몇 개? 4개가 있어. 그리고 평균 속도 몇입니까? 12까지 들어가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을 땅땅 때리면 얼마? 0.64 PS.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쉽죠? 다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잘 모르시면 이 총 마찰력에 대해서 모르시면 첫 번째 강의 한번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모르시면 뭐 부연 설명 필요하시면 남겨주세요. 유튜브라든가 저희 네이버 저희 네튜브 카페에 모르시면 그냥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 모르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만을 위한 또 다른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찾아가는 서비스 100% 만족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5번 끝났습니다. 6번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피스톨 링이 구비하여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막 피토하도록 얘기했었습니다. 1번 내열성과 내마모성 좋을 것. 실린더 벽에 균일한 압력 줄 것. 이거는 그냥 국어만 잘하면 다 맞아요. 당연히 내열성, 내마모성 좋아야 되죠. 마모성 이렇게 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실린더 벽에 대한 균일한 압력이 잘못 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부서지든가 아니면 너무 약하게 하면 여기에는
그러니까 마모가 되더라도 다 균일하게 마모가 돼야지만 이게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다 동일하게 사용이 되더라도 다 동일하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한쪽만 너무 일방적으로 사용돼도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균일하게 돼야 된다고 당연합니다. 마찰력이 적어 실린더 벽을 마멸시키지 말아야 될 걸 당연히 깎아내리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고온 고압에 대한 장력 변화가 클 것. 과연 장력 변화가 커야 될까요? 아닙니다. 장력 변화가 작아야 됩니다. 답은 6번에 몇 번입니까? 라입니다. 오늘 라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5번 답 체크 안 해줬네요. 5번 갑니다. 아시겠죠? 여튼 다시 돌아와서 피스톤 링의 구비 조건 5개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낭낭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구비 조건 뭐다? 첫 번째, 열 팽창률이 작아야 된다. 두 번째, 내열성과 내마모성이 좋아야 된다. 이 실린더 벽에 균일한 압력을 가한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피스톤 링 자체나 이 실린더 마멸이 적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온에서도 탄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중요한 거 솔직히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을 때 좀 몸풀기라고 했지만 솔직히 지금 이 6개 다뤘던 이 6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기출 빈도수 상당히 높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6문제를 확실하게 제 강조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진짜 정말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고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풀이 다시 돌아온 캐넘쌤 잘 들어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도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수업한 저 자신을 기특하게 생각하지만 제 수업을 끝까지 들어주신 이 여러분의 그런 끈기와 인내 그리고 기다려주신 진짜 그냥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더 나은 수업으로 제가 준비해서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